다음 질문, 플라이가님인데 입지 괜찮은 주상복합들이 근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일 시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동네 인프라는 누리고 싶어서요.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고 그래프상 꾸준히 상승은 해왔습니다. 뭐 이미 답을 주셨는데? 무주택자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주상복합인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 그건 경우는 아니잖아요. 주택이 없으신 걸로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주상복합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빨리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또 답을 줬잖아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미 저렴한 거는 반영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 꾸준히 상승하더라. 그거는 가격 탄력성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니까 그 가격이다. 이게 물론, 일반 아파트면 더 올랐겠죠. 물론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체감상은 지금 서울로 보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올라갔다는데 저는 답이 좀 있지 않나.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할 때 싼데 투자할까 말까 하면 과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추세를 봐서 따라갈 때 따라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지표긴 합니다. 저는 주상복합이 뭐 국내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주상복합 이제 우리나라도 뭐 물론 되는 데는 되겠지만 지금 뒤에 한 10년, 20년 뒤에 아파트 대단지가 전반적으로 재건축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저 입장으로. 그리고 아파트도 별도로 재건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진 이후에 뭐 대단지 사업 같은 거 잘 안 하고 또 유수의 그 나라들도 그렇거든요. 그 대규모 사업이 점점 대규모 사업 거의 없죠. 네, 뭐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이런 그 뭐 이제 규모가 좀 적고 별동 개발 그리고 일본 이제 타워맨션처럼 그런 형태로 주상복합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맨션 형태처럼 더 고급 주택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지금도 아파트 가격하고 이제 일반적인 그 아파트 시세를 보는데 또 초고가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을 훨씬 압도하는 그런 규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주상복합은 좀 규모가 좀 있고 뭐 타워팰리스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아파트 대체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그레이드를 좀 갖춘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이거 아파트를 좀 능가할 수 있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좀 하는 거 보면 약간 예전 형태의 그 주상복합일 가능성이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가격이 동일할 때 뭘 선택할 거냐. 저는 예, 그 주상복합 뭐 선택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가격이 동일하면 아파트가 낫지 않아요? 가격이 동일하면요? 동일할 같은 값이면 때. 같은 값이면 당연히 아파트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같은 값인데 왜 아파트가 같은 값이지? 그렇지. 옆 동네인데?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는 약간 의심? 이거 왜 이러지? 그럼 저평가. 근데 이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세대수가 200세대고 주상복합은 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는 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저렴하지라고 하면 뭔가 좀 찾아봐야지. 근데 더러 주상복합 중에 그 안에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편의시설도 좋고. 상업지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경우들에는 나름의 프리미엄이 더러 붙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다. 요즘에는 고급 주택 기준을 주차 한 3개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주차 세대. 와, 세대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하면 이 강남, 저희가 이제 강남 쪽에 있습니다만 강남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지었는데 주차 대수가 한 대밖에 안 돼. 그거는 하이엔드인데. 그거는 그럼 나머지 하이엔드인데 주차가 한 대야. 그냥 스포츠카 세대라면 그럼 나머지 2대는 어디 돼야 되나? 하이엔드. 하이엔드인데 이제 기계식 주차 SUV는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들이 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하이엔드는 아니네. 그거는 진짜 시행하시는 돈 벌려고 시행한 거고.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싸게 분양을 하면서 주차장도 많이 지어줘야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래 주차장 규제가 좀 낮게 책정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더 해줘야지. 맞습니다. 그런 핀트들이 있고요. 김인만 소장님 그 독점 질문입니다. 여유만만님. 네. 김인만 소장님의 수지구 성북역 아파트 영상 잘 봤대요. 저는 성북역 안쪽 서수지 IC와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이곳은 매가 상승과
무관해 보이네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무관하다고 지금까지 집게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 용인 수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그 중요 핵심지와 이격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지 IC 쪽에 가까운 쪽이. 너무 큰 대형 평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편의시설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유가 다 이러면 있죠. 그리고 노후도가 높은데 편의성이 떨어지면 잘 안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편의성은 독점 좋으면 질문을 편의성이 제일 중요해. 독점 질문을. 이제 답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편의성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아파트를 볼 때 이제 중요한 요인이 판교도 그랬지 않아요. 동판교냐, 이제 그치. 신분당선이 있고 네. 현대백화점이 있는 동판교냐, 쾌적성이 서판교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슈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다 편의시설인데 이분이 가진 아파트가 지금까지 안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는 있는데 그럼 영원히 안 오르냐 그러면 저는 때가 되면 어느 정도 키는 맞추리라고 보는데 편의성이 좋은 역세권 주변에 뭐 그게 홈플러스였나요? 뭐 그 주변처럼 올라가냐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걔가 먼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나도 뒤늦게 약간은 따라갈 수는 있겠다. 근데 똑같이 따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 동탄 신도시 보더라도 역 주변은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역하고 거리가 떨어진 곳들은 아직도 이제 별로 탄력성이 따라가는 없죠. 속도도 느리고 거기서 구축이면 더 느리고. 그럼 이분의 선택이 이제 나는 계속 이 집에 살 것인가 아니면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것인가의 이제 고민인데 뭐 길게 본다면 저는 상급지 갈아타는 것도 안 오르는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마음만 먹는다면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가치 평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곧 입지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가끔 이제 가격 따로, 입지 따로 뭐 이런 설명들 하시는데 가격이 모든 요소의 합입니다. 그게 그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는 그 어떤 뭐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이제 한강벨트 쪽은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정책 민감도가 좀 강하고, 그다음 서울의 외곽 지역은 이제 그 금융에 대한 민감도가 강한데 수도권은 이제 교통 민감도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역하고 이런 뭐 접근성, 그리고 우리 윤지혜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역하고의 신축 시너지가 있어야지 가격들이 오른다라는 건데 아마 우리 질문 주신 사연자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수지 안에서나 이 그 수도권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두 분 주셨던 그런 의견들 담아가지고 가시는 게, 시간 갔다가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오르면은 손해니까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이동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립니다.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이러면 기회비용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때로는 매각하고 좀 빨리 따라가는 쪽으로 그렇죠.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분명히 같은 수준인데 아마도 편차가 커지니까. 편의시설 차이가 있고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고 아마 구축 이 세 가지가 좀 맞물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문이 작은 부자님, 갈아타기 고민 중이에요. 맞벌이고 아이는 없고 직장은 상암이랑 을지로입니다. 녹번 역세권 신축 단지들에 관심이 생기는데 이쪽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녹번동에 녹번 노기캐슬이라고 있어요. 녹번 이편한 세상. 거기 이제 단지 규모도 좀 있고 역하고 바로 앞이니까 그 신축 단지. 근데 저쪽 주변이 네. 그 나홀로 신축 단지가 많아요. 아니 그 노기캐슬 그 이편한 세상인데 여기는 아니 그걸 주시진 않았어요. 단지명을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하고 뭐 베라일즈도 있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역세권 신축 단지들. 근데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또 여기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불만은 뭐냐면 더 상급지에 비해서 가격 탄력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좀 덜 오르는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역세권의 또 브랜드 신축이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는 괜찮다. 하지만 가격 탄력성은 다른 또 상급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산 분들이 분당 보면서 불만 얘기하시는데 그럼 일산이 안 올랐냐? 올랐어요. 분당보다 더 올랐죠. 그렇죠. 분당보다 덜 오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뭐 은평 일대도 최근 들어서 좀 조금씩 군불이 짚혀진다고 할까요?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원구, 금강구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은평구라든지 이쪽 지역도 그 녹번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축 단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학군도 있고 맞아요. 말씀하신 뭐 베라이스나 뭐 이런 데들 그래서 이제 실거주라든지 또 맞벌이 하고 계시니까 예, 가셔도 뭐 올해 심지어 서대문구 쪽도 지금 저는 거래량이며 가격이며 괜찮습니다. 전세 계속 사시는 것보다는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억 아래 아파트 그 구간 또 15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 홍대동까지 이렇게 딱 연결되는 더 올라가고 부분이, 올라가고. 예. 하이님 질문 주신 거예요. 대구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깔끔한 질문입니다. 대구요? 네. 그 내가 얘기했나?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네, 다녀오셨어요?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고 금매도 올 겨울에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근데 수성구와 다른 지역은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수성구는 좀 올랐어요. 좀 오르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수성은 미분양도 없습니다. 하고 수성구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두산 위브 제니스인가 전용 84가 18억 찍었다더만 얼마 전에. 그래서 꽤 비싼데 대구도 이제 넓잖아요. 외곽 지역들은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 있고 아직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데 다행인 건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2023년 4년이 너무 많았고 근데 미분양도 줄고 입주 물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지 사려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닥은 찍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는 아직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결국은 이것도 관점 문제겠죠. 뭐 사실은 1, 2년 보고 들어가면 좀 후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직은. 대구는 그렇게 보이고. 근데 뭐 결국은 한 5년 정도의 시각이다. 그러면 뭐 소장님 말씀대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들이 어디서 보이냐면 전월세 시장에서 일단 지방도 지금 전월세 시장 쪽은 맞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야 뭐 3년째 오르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면 오늘도 기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전월세가 오르면 매매 쪽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원래 전형적인 선행지표잖아요. 거주비가 오르면 짜증나 사버려야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지방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세는 금융학적으로 보면 무이자 대출이잖아. 세입자가 해주는 무이자 대출인데 전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대구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어요? 대구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대구인데 음식이 맛이 없어. 맛있는 음식이 잘 없어. 네, 근데 이제 아버지 고향이 대구. 아니 이제 친척들 얘기들 많이 좀 듣죠. 근데 대구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 뭐 이제 얘기들 들어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들 좀 심각하게 보는데 이제 그 지역들마다 좀 특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는 뭐 고덕이나 브레인시티 이쪽하고 또 향남하고 이런 데 완전 느낌이 다른 것처럼. 향남은 화성시. 화성이다, 화성. 향남 깜짝 놀랐어. 평택이란다. 그 동탄에서 동탄하고 향남하고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네. 이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나 이런 데 하고 완전 달라요. 그 좀 외곽에 좀 빠진 곳들하고는 굉장히 좀 하고 또 구미하고 좀 가까운 지역들하고 산업단지 출퇴근하시는 분 그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이 구도심하고 좀 숙성된 곳이 지방권에는 좀 낫다라고 보는 거죠. 동탄하고 뭐 향남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아까 그렇습니다. 평택, 팽성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좀 차이가 많이 나듯이. 차이 많이 나. 네, 그 대구 같은 대구도 경우도 수성구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수성구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른 동네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우리는 수성구만 한다고 그래. 그렇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이가님 또 질문 주셨는데 요새 성동구, 강남 3구, 판교 분당 등 동남 쪽이 대세인 듯한데 서부권, 용산, 한남 제외, 마포 등 경쟁력은 어찌 될 거라? 이게 한 몸 아닌가요? 결국은? 네, 저는 한 몸으로 보는데. 이거는 질문이 안 됩니다. 저는 한 몸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서부권 용산에 용산. 한남은 제외.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냐 좁혀지냐. 용산 이거든요. 한남을 제외. 네, 왜냐면은 지금 용산이라는 지역이 강남의 일자리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도심권이나 뭐 이런 데 여의도권 이런 데 비해서 그 고급 주택들 한남 같은 경우 고급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뉴타운 또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파동이나 뭐 원효로 뭐 그 남영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노후됐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 자체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진짜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하면은 진짜 완전 이제 그 쌍벽을 이룰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 쪽에 있는 그 코엑스나 이쪽 주변이 그냥
가장 핵심이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시점이 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제는 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되는데 근데 업무지로서의 역할로 조감도대로 가느냐 지금 요즘에 6,000호냐 10,000호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그런 게 좀 다르다 이거죠. 그러네요. 하긴 뭐 상급- 서울시장 선거 구도도 있어요. 상급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강남 3구, 용산구가 일단 뭐 탑티어는 우리 기성사실은 한남을 뺐다고 했는데 이제 전체를 보더라도 국제업무지구도 있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명품으로 따지면 에르메스급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강벨트잖아요.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구, 판교, 뭐 과천 저는 이거 다 같은 레벨 뭐 루이비통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같은 라인인데 같은 라인이 달라요. 달라. 뭐가 달라? 어?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앞에 피디님이 웃고 같이 계시잖아. 같이 성수는 빼고 저 피디님 웃는 건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가? 다 끝났다. 마칠 이제 한 시간인가? 10분 남았다면서. 우리 뭐 대화하다 보면 1시간, 뭐 1시간 20분 됐잖아. 그러니까 이들 지역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상급지다.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 같은데. 걱정돼가지고. 뭐가 걱정이 아니, 돼? 용산은 현재 시점에도 저는 저평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송파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본인이 가격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 아니, 근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고. 아우 질문이 틀렸어. 이런 거는 걱정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지역은 아니죠. 걱정하지를 마세요. 자, 다음 질문. 태경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일동 재건축 작은 평수, 하남 큰 평수 대장 아파트. 두 분의 선택은? 명일동이 강동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강동이죠. 저는 명일동 재건축 선택하죠. 저 같으면. 작은 평수. 작은 평수라도 거라고 재건축이잖아. 썼잖아. 그러니까 재건축이니까 작은 거지. 저는 아주 물론 A가 3명이다. 그러면 하나면 큰 하남 평수 큰 가야지. 평수 대장.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저는 질문인데. 그래도 용꼬리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저요? 저는 하남 큰 평수 대장 아파트 하겠어요. 왜냐면은 재건축 작은 평수는 결국 지분이 작다는 건데 향후에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그럴 수 있죠. 작용을 하고 또 실거주 측면에서도 하남이라는 곳이 뭐 실거주해야 되구나. 토지 거래가라서. 네, 그런 것들 고려를 해보면 말 바꾸고 있으면 안 돼. 구축의 소형 살기. 그래도 저는 명일 가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핑계로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합니다. 뭐 선택하십니까? 저도 하남 큰 평수 대장이잖아. 대장이네. 저기 하남 대장. 이사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하남의 큰 평수의 대장이면 뭐 괜찮을 것 살기 같습니다. 괜찮죠. 올라가기도 올라가고. 서울에 그래도 저는 재건축합니다. 강남의 조금 외곽보다 분당의 대장 아파트. 야, 근데 이분이 말한 소형이 설마 15평은 아니겠지? 뭐 작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한 25평은 뭐 해주세요. 18평 정도 아닐까? 25평은 방 해줘야 두 개. 되는데 나 집 많은데. 계속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인 타협 과정에서 결국은 그 조금 빠져서 넓게 살 거냐. 여기 나오셨네. 30평. 30평 크네. 30평대예요. 작은 평수가 아니시네요. 이분이 30평 스케일이 대면. 커. 30평이. 그러면 잠깐만 하남 큰 평수는 그 50평대라는 얘기네. 그렇죠. 50평 너무 크신데 너무 요즘에. 크네. 너무 네. 크네. 스케일이 커. 하지만 대장이잖아. 대장. 30평대 작은 평수. 예. 네. 살기는 큰 평수 좋죠. 네. 태경님 왠지 이제 의견이 30평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어. 50평. 아니, 심지어 근데 이제 로봇 우리가 청소기. 재건축이라는 타이틀을 달지만 재건축이 정말 추진될지는 모르는데 재건축을 붙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의지치가 좀 반영이 되는 그냥 거죠. 뭐 30년만 딱 채웠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뭐 단계가 밟아갈수록 호재가 되니까. 우리- 30평이면 근데 하남은 이제 그 인테리어하고 새롭게 뭔가 이제 신도시의 역할은 이제 끝났으니까 명일동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그 미래가 있는 곳이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래요. 이분이 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정확한 자세한 건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남 교산신도시가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교산신도시 물량도 저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이제 다시 원래 취지로 돌아와서 이제 정부 단위로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 얘기는 이제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얘기도 이미 했고 물론 뭐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을 웬만큼 썼으니까 인천에 지금 가격이 안 움직여.
인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까지 갔구나. 인천 인천. 가격이 너무 안 움직여. 그래서 대부분 공약을 보면 교통망 확충이야. 인천 교통이 중요하지. 서울로 혹은 제발. 인천발 인천은 또- KTX, GTX-B 뭐 이런 얘기들로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인천 집값이 너무 안 움직인다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노도강이랑은 또 생각이 달라. 왜냐면 근데 송도가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그것도 있고 당연한 거잖아. 경기 남부 쪽은 서울 출퇴근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강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공단이라든지 일자리들이 좀 상당 부분 있어서 인천에 계신 분들은 서울 출퇴근 조금 그 고려 대상에서 조금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하지. 예. 아니 뭐 물론 중요한데 남부 쪽에 가신 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갔는데 인천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좀 순환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맞긴 맞아요. 예, 그 안에서 송도나 이런 곳에 움직여주는 근데 흐름이 있어요. 제가 왜 당연하다고 하냐면, 자, 우리 다시 과거로 가보자고요. 항상 이게 과거가 미래를 보는 거울이니까. 과거로 가게 되면,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그 전에 막 노무현 정부 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송도가 2006년, 2007년도에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막 시작할 때 엄청나게 핫했단 말이에요. 수천 대리 경쟁률이 나고 맞아요. 하다가 복잡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빵 복잡. 터지고 쭉 내려와서 2013년까지는 강남도 조정받습니다. 강남 쪽이 2014년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서 2015년부터 올라가는데 송도는 2018년, 19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늦게 움직여요. 그러면 강남 한강벨트 오르고 노도강 오르고 경부벨트 오르고 나머지 벨트 오르고 인천 갑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천은. 저 같은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가끔 기자분들이 질문 주세요. 노도강이 오르면 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노도강은 인서울이라서 사실은 서울에서 서울에서 설사 노도강이 오른다고 그걸 끝물로 보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렇게 퍼지는 구도에서 보통 인천이 끝물로 된 경우는 있었죠. 인천 오르고 나면 이제 지방으로 좀 갈 수 있어요. 저는 보면은 인천은 약간 서울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다르게 그냥, 움직이는데 흐름이 있다니까. 예전에도 그 교통이나 사람들의 이동을 보니까 강동에 계신 분들이 영등포 가서 술 한 번 안 마셔본 적도 많고 신림동에 맞아요. 계신 분들이 어디 있는지도 노원 가서 뭐 한 번도 안 가본 소비를 사람도 한다든지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그 사람도 이제 많아요. 이동의 그 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생각보다 맞아요. 인천에서 잘 안 나와요. 예, 네. 그 안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수요도 송도를 사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왜 직장 문제가 아니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인천에서는 탑이니까. 저는 신축 아파트는 충분히 괜찮다. 송도든 청라든 금단이든. 송도는 사실상 가성비를 대부분 생각한다고요. 솔직히 신축 아파트 요즘 새로 지어봐요. 신도시에 그 가격에 나올 수 있나.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괜찮다. 뭐 분위기상 사시려고?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 아니 인천 얘기는 내가 한 건데. 그래? 나 질문인 줄 알았어. 괜히 열심히 했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면 뭐 사실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거 저는 이거 한번 물어봐 보세요. 지금 이거 황당한 얘기들 한번. 저는 지금 제주도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앞서서 이제 시작하기 제주도까지 전에. 가, 인천에서. 아니 아까 아니, 왜냐면 앞서서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그 기타 지역 우리가 5대 광역시 기타 지역의 공약들은 아직 미발표 상황인데 공약이 나올 게 뭔지는 대충 나와요. 어차피 여기도 교통계획, 그러면- 인프라 계획, 응? 그럼 이렇게 투자 하자. 유치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제주 도지사 후보로 나간다면 공약 뭐로 할 거냐? 윤재열 랩장은 공약 내가 도지사 후보야. 관광 활성화. 그거는 너무 입에 발린 소리야. 관광 활성화는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어떻게 활성화하는데? 관광 투자, 어디다? 인구 유치. 너무 정치인 같은 발언인데? 그럼 그 정도 가지고 시선을 끌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관광하고 뭐 가이드 받았을 때 보면 제주도민들은 관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걸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거 관광을 활성화시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또 성승현 대표님 어떻게 하실 또 건데? 저요? 내시네. 내가 진짜 도지사 후보야. 전 제주도에 이제 최고의 항을 하나 만들죠. 항? 응? 제주도에 항을 만든다고? 갑자기? 왜? 그냥 뭐 이제 좀 물류도 좀 많이 받고. 항 또 공사 크루즈도 따려고? 또 하고. 또 항 공사는
자회사한테. 비행기는 뭐 2공항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배를 배를? 근데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 배 있잖아. 신공항, 아니 그럼 이 공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항? 난 모르겠는데. 그 가수 김정민 씨가 이 공항 땅 지분 투자해서 아직도 물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좀 많이 당하더라고요. 참고로 김인만 선생님이 연예인들이랑 친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지사 후보면 저는 공약 이렇게 합니다. KTX 뚫어주겠다. 제주도까지. 아니,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갑자기?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모르지. 내가 그것까지 고민해야 돼. 그냥 뚫는 거지 뭐. 아니, 항상 우리가 정치적인 수사법에서 이상치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 숙박하면 50% 바우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뭐요? 찍고 싶지 않을까? 아닌가? 제주도 숙박하면 내가 도지사면 다 해줍니다. 원하는 거. 또 뭐. 끝날 때 된 거 맞네. 할 때 됐어.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은 결국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얘기. 열망이 있어요. 투자 유치. 제주도까지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 그리고 가장 큰 제주대교. 문제가 인구가 계속 줄잖아. 제주도가? 제주도도 인구 줄어요. 줄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결국은 수요 유치. 수요 유치.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내용. 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쪽에 욕심이 있는데. 그리고 땅 산 거 아니에요? 그 대전 같은 데는 지금 노후도 1위예요. 그렇죠. 정비사업 해야 돼요. 그럼 정비사업 공약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해야지. 기업 끝내자. 유치해야지.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과거 추세를 보면 PD님이 빨리 끝내랍니다. 가격 추세의 그 연결성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다음에 공약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질문들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질문 치면 1시간 끝나. 질문이 재밌네요. 이거 맨날 뭐 언론에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더 합시다. 아, 서울시 얘기하려고. 아까 용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그 계획상에서 이제 원래 기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쪽에서는 이제 8,000호까지는 양보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000호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보셔야 되는 건 선거가 딱 되고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의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그 지방의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해석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도. 근데 정리를 하자면 지방선거 공약에서 차별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기보다 누가 돼도 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가 돼도 정비사업은 할 것 같다. 누가 돼도 뭐 세제적인 혜택은 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공통적인 걸 관점으로 하면 선거 이전에 어떤 투자 관점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난 불안하다. 그러면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리스크에 대한 해칭을 어떤 관점에서 할 거냐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선거 구도에서의 정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선거 그리고 이제 댓글 뭐 이런 내용들 같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